구독, 좋아요. 자, 과학기술 3 한번 해볼게요. 과학기술 3이 아마 이게 좀 읽을 때는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거 실제로는 문제를 좀 어렵게 내기는 좀 힘든 제시문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국어 선생님이 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들을 막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약간 문제 풀기 좋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우리가 소독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뭐 이렇게 다치면 이렇게 약을 이렇게 발라줬었어요. 근데 그게 빨간 약이라고, 빨간 약, 피같이 생겼어. 그래서 조금 다쳤는데 되게 크게 다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요오드와 칼륨 이렇게 써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금 요거랑 비슷한 그 요오드, 아이오딘.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었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아이오딘을 요오드라고 배웠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요오드죠, 요오드. 근데 이거 아이오딘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은 그 과산화수소, 그렇죠? 과산화수소의 살균을 얘기하는 건데요. 과산화수소는 이게 이렇게 쓰죠. H2O2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산소 원소가 하나 더 있네요.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활성산소를 조금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두 개로 늘려볼게요. H2O2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물 하나로 떨어져 나가. H2O 하나 떨어져 나오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애들 있죠. 남아있는 애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수소 2개 남아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산소가 이게 2개니까 4개 남았는데 요즘 하나밖에 안 쓰니까 3개 남았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OH- 요거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 플러스 짜리 하나. 그러면 이거 2개 됐죠. 그쵸? 자,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1이라고 써야 되나요? 자, 얘 만들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 이 활성산소가 이게 이제 굉장한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산소 원자로 분해되면서 과산화수소가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면서 거품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얘가 막 거품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때 분해된 산소 원자는 활성산소가 되는데 활성산소는 강한 반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어떤 거랑 막 결합하려고 하는데 그 결합을 뭐랑 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어떤 성분이랑 결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요렇게 분해가 되려면 얘가 뭘 만나냐면 여기 뭘 만나요? 여기 카탈레이즈라고 돼 있죠? 자, 카탈레이즈는 효소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얘는 그냥 물이고요. 여기 활성산소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 상처 부위의 병원균을 얘가 파괴하는 거다. 얘가 반응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병원균과 막 결합하려고 해요. 그러면 구조가 바뀌겠죠? 이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 병원균을 파괴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얘가 병원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가 근데 병원균만 파괴하면 참 좋은데 우리 피부에다가 바로 이렇게 붙잖아요. 과산화수소 한번 발라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상처 났을 때 과산화수소를 뿌리면요 막 거품 나면서 진짜 약간 소독이 되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가시적 효과만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쓰면 별로 안 좋아요. 과산화수소가 그 약간 좀 많이 쓰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피부에도 안 좋죠. 얘가 피부도 세포잖아요. 그렇죠? 피부도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걸 막아주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를 공격하는 걸 막는 애가 뭐냐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참 이름부터 세죠. 그렇죠? 옥사이드는 산소일 거고요. 슈퍼옥사이드가 이제 이게 활성산소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그냥 찍은 거예요. 자, 활성산소가 뮤테이즈가 뭐냐면 이제 산화 환원 작용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디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애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방어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낸다는 거죠. 그런데 상처가 깊거나 넓어지면 이게 많이 뿌리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막 크게 다쳤다고 해서 막 과산화수소 뿌리게 되면 사용량은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지 못하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신다고 하면 저 이렇게까지 내시겠어요? 설마? 아마도 얘가 나타나게 되고 얘가 나타난 것이 이 카탈레이즈 때문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뭐가 이걸 막아준다? 여기 슈퍼옥사이드 안 쓸게요. 디스뮤테인즈라고 하는 애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건 막아준다. 그러니까 상처만을 치료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균만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뭘 죽인다고요? 세균만을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문단은 사실 이게 화학 같은 거 배우는 화학 선택 많이 하시나? 화학 선택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되게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긴 했으나, 지금 많이 기억은 안 나겠죠? 그쵸? 그냥 기억나는 대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얘가 포비돈 아이오딘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성분부터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오딘.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오드. 아이오딘입니다. 자, 아이오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아이오딘은 사실 화학교로는 I예요. 그쵸? I고 얘가 I-1일짜리거든요. 근데 이 -1짜리, 그러니까 이게 아마 7쪽인가 그럴 겁니다. 그쪽 애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면 염소가 이쪽에 7쪽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반응성이 강한 애거든. 반응성이 강해가지고요. 이게 수소를 딴 데에서 막 뺏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자, 여기 보면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산화력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수소를 뺏어오거나 혹은 전자를 잃게 하거나 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소 뺏어오는 건 왜 그런지 알겠죠? 이게 수소가 플러스 1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땡겨오나 봐요. 이거 하나짜리가. 껍데기 힘이 세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이게 그 산소와 결합하는 힘이 세단다. 자, 산소와 결합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수소와의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 그래서 기존에 약간 결합되어 있는 이 수소를 뺏어오면 얘들이 어떻게 돼? 이게 따뜻하게 만들어져 있는 애를 수소를 자꾸 뜯어내려고 하니까 파괴되겠죠? 자,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얘가, 요오드가, 아이오딘이. 그래서, 포비돈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오면서 상처 부위의 병원균으로 침투해서 병원균의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산 등을 산화시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얘가 병원균을 파괴하는데, 자, 이거 왜 아이오딘만 얘기하냐면 포비돈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포비돈은 이 살균 작용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오딘을 천천히 뿜어내게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맨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을 할게요. 병원균을 파괴하게 되는데 얘가 단백질이나 지방산 등을 산화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산화력이 강하니까 산화시키는 거는 이해하셨을 거고요. 얘가 산화하는 건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병원균을 산화시킨다. 근데 어떻게 산화시킨다? 뭘 파괴한다? 단백질이나 이건 분필이 왜 이러죠? 다른 색으로 써야겠다. 지방산을 파괴한다. 이 산화시켜서 파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기 지금 아미노산의 그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C하고 얘가 OH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두 개로 이중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산소와 이중결합하고 있고요. 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R이랑 결합했는데 R이 겹사슬이라고 되어 있죠. 겹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게 화학기호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화학기호잖아요. 얘는 화학기호가 아니라 얘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랑 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랑 이게 이어져서 붙어있어요. 사슬 모양으로. 사슬이 붙어있는데 얘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지? 붙어야 되는 이게 톱니바퀴, 암수 이렇게 결합하려면 이 결합지점입니다. 얘는 결합지점이고, 자, 여기 옆에 여기 N, 이거 지워도 되겠다. 그쵸? 자, N하고, 여기 N이 질소죠? 그리고 얘가 수소고, 그쵸? 반갑죠? 수소가 나와있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아까 그 I라는 애가 공격을 하면요. I라는 애가 아까 -1짜리였죠? 얘를 공격하면 이거 결합을 끊는 거예요, 얘가. 이 결합을 끊어서 얘를 땡겨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아미노기라고 부르는데,
아미노기의 결합을 이 요오드가 아이오딘이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구조거든요. 단백질의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그림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질소와 수소가 결합한 아미노기, 곁사슬, 그리고 얘가 카복실기인데 여기서는 뭘 깬다? 이 아미노기를 깨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면 얘가 이 아이오딘이 아미노기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미노기를 깨트린다. 어떻게? 수소 결합을 깬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곁사슬 간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병원균을 파괴하는데, 자, 여기 이 말에 주목하세요. 다시,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내가 지금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 깨는 건 설명했죠. 그 다음에 사슬 간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병원균을 파괴하는데, 자, 이게 사슬이 지금 뒤에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 자, 얘를 파괴하는데, 여기에 뭐가 결합하는 경우를 파괴하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미노기 파괴는 이해하셨죠? 여기 아이오딘이 여기 딱 접근을 하면 얘를 뺏어와서 이거 줄 끊어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곁사슬 부분에 뭐가 결합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게 황과 수소의 결합이 되어 있는 애가 여기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SH를 쓰는 건지 HAS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얘가 그 황도 7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불안정한 결합이에요, 얘도. 그래서 이 결합하고 나면은 뭐가 하나 남냐면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남습니다. 이 전자가 남아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그쵸? 아까 이 아이오딘이 수소를 뺏어오거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미노산이 다음에 또 다른 애랑 이렇게 붙을 때가 있잖아요. 이 똑같은 게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얘가 이거 갖고 있는 이 전자를 이황화 시켜서 이게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얘를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얘를 이용해서 다음 사슬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얘를 뭐가 뺏어와요? 얘를 악마 같은 애죠, 얘가. 얘가 이걸 뺏어오는 겁니다. 얘가 얘를 뺏어오게 되면 다음이랑 결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합할 수 있는 재료인 요 전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뭐야? 곁사슬 구조. 곁사슬을 방해해서 결합 구조를 빼서 단백질을 파괴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그러면 욕을 하시던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점점 이게 설명충이라 그래. 자, 다시 한번. 아이오딘이 여기 결합을 하면 여기 이 아미노기의 이 수소의 결합 구조를 깨는 방식으로, 그래서 수소를 뺏어오는 산화력으로 이쪽을 아미노기를 부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기 황과 수소의 결합이 이렇게 붙을 때 이 아래 이 나머지 이거 곁사슬에 황과 수소가 결합한 애가 붙을 때 여기서 이 남는 전자를 뺏어오는 방식으로 다음 사슬이 결합하는 걸 막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파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수소 결합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여기 황과 수소의 결합할 때 남는 이 전자를 뺏어오거나 이 두 가지로 이 단백질의 구조를 파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그 니은 부분, 여기 지금 178페이지 니은 부분에 있는 데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황과 수소가 결합한 곁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은 동일하게 황과 수소가 결합한 곁사슬을 가진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 서로 결합하는 이황화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요 비슷한 애끼리 결합할 때 얘를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나 봐요. 선생님도 이거 몰라요? 이황화 결합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요 전자가 필요하다. 요 전자가 필요한데 전자를 뺏어가 버리니까 결합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단백질이 연결되는 것을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얘가 부셔버린다는 거야, 중간에서.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황화 결합은 황이 수소 결합에서 남는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 아이오딘은 황이 여분으로 가진 전자를 빼앗아 곁사슬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 그쵸? 아시겠죠? 이 황도 아까 산소처럼 얘가 6쪽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E-거든요. 그래서 하나 남는 거, 이거 뺏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딘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결합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되네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네 번째부터 맞아요? 네 번째. 하여튼 뭐 네 번째부터 합시다. 자, 지방산 이제 파괴하는 거 얘기할게요. 자, 지방산 파괴하는데 좀 용어들이 조금 나오죠. 여기 이중결합 나오죠.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은데, 자, 지방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방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CHH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가끔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중결합을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이중결합하면 이게 짝대기 두 개 걷는다고 했잖아요. 자, 요 이중결합하는 요 중간을 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은데, 자, 아이오딘은 탄소의 이중 결합을 깨고, 이걸 탁 깨고, 요 중간에 그 핵산 사이로 침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핵산 사이로 침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핵산 사이로 침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요 구조의 핵산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이중 구조를 깬다? 그리고 핵산 사이로 침투한다. 요 두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핵산의 문제를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 뒤에 뜻이 나와 있죠? 핵산이 뭐냐면, 뭐 뉴클리어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건데 그게 봐봐. 여러분 DNA, RNA 이런 말 알죠? 그렇죠? 여기 이 NA에서 이 NA가 핵산입니다. 뉴클리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핵산이에요. 자, 그런데 요 핵산이 그러니까 뭐를 구성한다? DNA나 RNA를 구성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핵산 사이로 침투해서 얘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딘이 핵산 사이에 침투하면 핵산이 산화돼 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이 다 파괴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NA, RNA와 NA를 파괴하면서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을 다 파괴해서 약간 이 지방산을 얘를 산화시키는 거죠. 그죠? 얘를 산화시켜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오딘은 다 산화시키는 애잖아요. 자, 얘를 산화시키면서 이 단백질을 파괴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었어요. 아, 내가 너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설명을 길게 했나? 자, 근데 여튼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소독, 뭐 진짜 모르겠어요.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국어적으로만 마지막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이오딘이 아까 이것처럼 단백질 구조나 지방산을 자꾸 그 아미노산이나 이 지방산을 자꾸 파괴하죠. 그러면 이게 세포에 아주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딘이 막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너무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다른 세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되게 좀 하여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처 부위에 바르면서 좀 천천히 나오게 하는 그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비돈을 결합한다는 겁니다. 자, 포비돈의 특징을 볼게요. 그래서 이 포비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이오딘과 결합하는 화합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독성이나 자극성은 낮고 안정성이 높은 것이 이 포비돈인데, 이 포비돈은 아이오딘과 결합해서 약간 신체의 세포는 파괴하지 않고 통증에 의한 자극을 이전보다 줄일 수 있었다. 어떻게? 되게 천천히 그 아이오딘을 분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오딘은 천천히 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이 어쨌든 간에 아이오딘이 몸에 좋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천천히 뿜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아이오딘의 효과를 좀 줄이는 애겠죠, 포비돈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오딘이 조금 위험한 게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에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들 그 갑상샘, 난 갑상샘이랑 갑상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예전 용어들이 자꾸 헷갈려. 아까 아이오딘 용어들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갑상샘이 뭐냐면 그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 뭐 약간 이렇게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딘이 너무 많으면 기능 항진증이 생기거든요. 이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계속 피곤하고 신진대사가 너무 강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좋은데? 근데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오딘을 너무 많이 우리가 이제 바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갑상샘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항진증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요 얘기로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된 거죠.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사실은 되게 설명한 거야. 봐봐.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내용은 어려운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힘들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건 그냥 키워드들을 모아서 기억하시면 되는 제시문인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왜냐하면 그 원리까지 파고드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선생님 오히려 원리를 설명한 게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는 자 3번이죠. 3번인데 아미노기의 결합구조와 곁사슬의 결합구조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곁사슬의 결합구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써 있냐면 그림 밑에 써 있습니다.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의 결합구조와 곁사슬 간의 결합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병원균을 파괴한다.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기 둘째를 가보세요. 둘째, 아이오딘은 황과 수소의 결합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돼 있고 둘째라고 써 있는 부분 가보세요. 그 그림 밑에. 아미노산의 종류는 곁사슬이 어떤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미노기는 이 결합 구조와는 관련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미노기에다가 X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패스하시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에요.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에 산소가 결합하여 아미노산의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병원균이 파괴되었고, 그런데 기억은 질소와 수소 결합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였죠? 황과 수소 결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곁사슬에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황과 수소였죠. 어쨌든 간에 탄소와 산소라고 하는 말은 틀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은 아까 포비돈 얘기했고요. 아이오딘을 천천히 뿜게 만드는 아이다.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